최근 일본 정치권에서 매우 이례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일본 총리실, 즉 총리관저의 안보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 관계자가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일본의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일본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전쟁 피폭국입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폭격을 맞은 나라입니다. 1967년 이후 비핵 3원칙을 국가 정체성처럼 유지해온 나라입니다. 그런 일본의 핵심 권력 내부에서 핵무장론이 언급됐다는 점만으로도 동아시아 전체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충격적 발언의 배경과 파장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해당 발언은 12월 18일 기자들과의 비공개 접촉에서 나왔습니다. 다음날 일본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파문이 확산됐습니다. 이 관계자는 중국의 핵전력 증강, 러시아의 핵 위협, 북한의 핵무장 현실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국가를 지키는 것은 결국 스스로의 힘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공식 정책이 아니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하지만 총리실 안보라인 인사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는 점에서 무게감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비공개 접촉이었다는 점도 의미심장합니다. 공식 석상에서 말하지 않고 기자들과의 비공개 만남에서 흘렸다는 건 여론을 떠보려는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일본 정치권에서는 민감한 이슈를 공론화하기 전에 이런 방식으로 반응을 살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공식 발표가 아니니 부담도 덜습니다. 반응이 나쁘면 개인 의견이라고 선 긋고 물러서면 되니까요. 일본 내부 반응은 즉각 갈렸습니다. 자민당 내에서도 정부 입장에서 극히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열린여당인 공명당은 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핵 보유는 일본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고 안보 환경을 오히려 악화시킬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피해자 단체들도 피폭국의 역사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공개 항의에 나섰습니다. 이들의 반응은 당연합니다. 수십만 명이 순식간에 죽었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평생 후유증에 시달렸습니다. 그 트라우마는 일본 사회에 깊숙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핵 3원칙이 만들어졌습니다. 핵무기를 만들지 않고 보유하지 않으며 반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일본의 평화주의를 상징하는 핵심 가치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급히 진화해 나왔습니다. 비핵 3원칙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핵 확산 금지 조약 체제를 존중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정부 공식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이 단순한 해프닝인지 아니면 분위기를 떠보기 위한 신호인지에 대해서는 일본 내부에서도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정치사회학자들은 고위 인사가 공개적으로 핵무장을 주장하면 부담이 크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흘려 여론 반응을 살피려 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실제로 최근 일본 보수 진영에서는 비핵 3원칙 가운데 반입금지 조항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조금씩 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핵무기를 일본에 배치하는 형태라면 원칙을 부분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건 교묘한 우회로입니다. 직접 만들지는 않지만 미국 핵무기를 들여온다는 겁니다. 기술적으로는 보유가 아니라 배치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나토 회원국 중 일부가 미국 핵무기를 배치하고 있는 것처럼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핵무기가 일본 영토에 있다는 점에서 비핵 3원칙을 훼손하는 겁니다. 이런 논리가 보수 진영에서 조금씩 힘을 얻고 있다는 게 중요한 변화입니다. 가장 강하게 반응한 국가는 중국이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일본의 핵무장 언급을 두고 군국주의 부활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일본이 핵보유 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국제 질서의 한계를 시험하는 행위이며 재군사화를 가속하려는 움직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중국이 이처럼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일본은 기술적으로 이미 준핵 보유국으로 분류될 정도의 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원자력 발전을 명분으로 핵연료 주기 전반의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우라늄 농축, 플루토늄 재처리, 핵연료 제조 등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거의 모든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기술을 통해 상당량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보유한 플루토늄은 약 46톤으로 추산됩니다. 핵탄두 하나에 56kg의 플루토늄이 필요하다고 하면 수천 개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정치적 결단만 내려지면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핵무기 개발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마음먹으면 6개월에서 1년 안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기술도 있고 재료도 있습니다. 필요한 건 정치적 결단뿐입니다. 이게 중국이 긴장하는 이유입니다. 일본이 실제 핵무장을 선택할 경우 동아시아 전략 균형은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자국 핵 억지 전략 전반을 다시 설계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지금까지 중국은 미국의 해우산 아래 있는 일본을 상대해왔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자체 핵무기를 갖게 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중국은 더 많은 핵무기를 배치해야 하고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미국의 태도입니다.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일본의 비핵 정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전문가 사회와 언론에서는 일본의 자체 핵무장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도 꾸준히 존재해왔습니다. 미국의 확장 억지력이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신뢰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본의 핵무장이 오히려 억지력을 보완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건 미국의 속내를 보여줍니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려 합니다. 하지만 미국 혼자서는 부담이 큽니다. 군사비도 많이 들고 국내 여론도 부담스러워합니다. 만약 일본이 핵무장을 한다면 중국 견제에 도움이 됩니다. 일본이 중국과 직접 대결 구도를 만들어주면 미국은 뒤에서 지원만 하면 됩니다. 물론 공개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핵확산금지 조약을 위반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나쁘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백악관은 일본과 중국 모두와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하며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일본에게는 불안 요소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움직임은 거세지고 있지만 미국이 공개적으로 일본 편에 서서 강경 메시지를 내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가 오키나와 인근에서 공동 비행을 하며 일본 본토 방향을 향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무력 시위입니다. 우리는 언제든 일본을 공격할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일본 방공 식별구역을 침범하고 일본 전투기가 긴급 출격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일본 내 위기감이 커졌습니다. 미국의 해구산만으로 충분한가라는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한국은 현재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핵무장 논의는 단순히 일본 내부 문제로 끝나지 않고 한반도 안보 환경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핵보유 논의를 공식 정책으로 끌어올릴 경우 북한의 핵무장 현실과 맞물려 한국 역시 어려운 선택의 순간에 놓일 수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일본까지 핵무장을 하면 한국만 핵무기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한반도 주변국이 모두 핵보유국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내에서도 자체 핵무장론이 힘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한국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70% 이상이 자체 핵무장에 찬성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공개적으로 강하게 반대할 경우 한일 관계가 급격히 경직될 수 있습니다. 한미일 삼각협력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을 강하게 비판하면 관계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묵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일 경우 국내 여론의 불안도 커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일본 핵무장을 방치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의 발언이 일회성이지 아니면 장기적인 정책 신호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물밑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협의를 강화하며 상황을 주시하는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에게는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을 겁니다. 일본의 핵무장론은 아직 현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동아시아 안보 지형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일본 정부 인사가 핵무장을 언급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공개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비록 개인 의견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요. 앞으로 이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일본 정부가 공식 정책으로 채택할까요? 미국이 묵인할까요? 중국이 군사적 압박을 강화할까요?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결정할까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동아시아 핵 도미노가 시작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이 핵무장을 하면 한국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겁니다. 한국이 하면 대만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 전체가 핵무장 경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건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보 딜레마는 그렇게 작동합니다. 한 나라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무장하면 다른 나라는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더 무장합니다.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평화법을 가진 나라에서 핵무장론이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시대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냉전이 끝나고 한동안 평화가 지속될 거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미중 갈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의 핵 도발, 대만 해협 긴장까지 세계는 다시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